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역사적 상식들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편집된 가짜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이름 중 하나인 아메리카에 숨겨진 소름 돋는 비밀입니다. 흔히 우리는 학교에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이탈리아의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배웁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이 신대륙임을 처음으로 깨달은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라는 아주 그럴듯한 설명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사적으로 거대한 대륙의 이름을 일개 탐험가의 이름에서 따온 경우가 과연 흔한 일일까요? 사실 이 정설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괴하고도 거대한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고고학자들과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다 지금은 음모론의 영역으로 밀려난 충격적인 가설이 하나 있죠. 아메리카라는 이름의 진짜 주인은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아니라 고대 원주민들이 수천 년간 숭배해온 신령스러운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마루카입니다. 원주민들의 고해에서 아마루카는 거대한 깃털 달린 뱀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심장이 조금씩 뛰기 시작하지 않나요? 뱀. 그것도 그냥 뱀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깃털 달린 뱀이라니요. 이것은 단순한 명칭의 유사성이 아닙니다. 고대 중남미 문명을 지배했던 아즈텍의 케찰코아틀, 마야의 쿠쿨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깃털 달린 뱀의 형상을 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에게 농경과 천문학, 그리고 법률을 가르쳤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이 뱀신 숭배 전통이 비단 아메리카 대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고대 이집트의 코브라 숭배부터 시작해서 동양의 용,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엔키 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문명의 시초에는 어김없이 파충류의 형상을 한 지혜로운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서구 열강은 이 아마루카라는 이름을 지우고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이름을 덮어 씌운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 대륙이 가진 진짜 정체, 즉 파충류 신들이 지배하던 땅이라는 사실을 인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삭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더 깊은 곳, 바로 발바닥 아래의 세계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호피족과 아파치족의 전설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인류가 지금껏 몇 번의 멸망을 겪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호피족의 전설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4번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선 3번의 세상은 각각 불과 얼음, 그리고 대홍수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런데 이 끔찍한 대재앙 속에서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지하 세계에 사는 존재들의 도움 덕분이었죠. 호피족은 이들을 개미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전설 속의 개미 종족은 머리가 크고 몸집은 작으며 매우 높은 지능과 자애로운 마음씨를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지구가 불타오르고 대지가 얼어붙을 때 이 개미 종족은 지상의 인간들을 데리고 자신들의 거대한 지하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인간들은 개미 종족에게 식량을 나누어 받고 생존 기술을 배웠죠. 심지어 개미 종족은 인간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들의 배고픔까지 참아가며 헌신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눈물겨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개미 종족을 뜻하는 호피어 아누 시노미에서 아누는 개미를 뜻하고 시노미는 종족을 뜻합니다. 그런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아누나키입니다. 아누나키의 아누, 역시 하늘을 뜻하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문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아누라는 접두사를 사용하며 인류를 구원하거나 창조한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호피족뿐만 아니라 아파치족 역시 비슷한 전설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아파치족은 자신들의 조상이 지하 세계의 뱀 종족과 깊은 교류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이 뱀 종족은 지상의 날씨를 조절하고 인간에게 영적인 지혜를 전달하는 수호자였죠. 그들의 묘사에 따르면 지하 세계는 단순히 어둡고 칙칙한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결정체들이 천장에 박혀있고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식물들이 자라나는 거대하고 찬란한 문명 도시였습니다. 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현대까지 펼쳐보겠습니다. 고대의 전설로만 치부되던 이 지하 세계와 파충류 종족의 이야기가 20세기에 들어서며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음모론으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작은 마을 덜스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조용한 이 마을 지하에는 미군과 외계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대한 7층 구조의 비밀기지가 있다는 소문이 수십 년째 끊이지 않고 있죠. 이 덜스 기지 미스터리가 세상을 뒤흔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필립 슈나이더라는 인물의 폭로였습니다. 그는 전직 정부 소속 지질학자이자 폭파 전문가였는데요. 1979년 그는 덜스 지역의 지하 확장 공사를 위해 투입되었다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굴착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거대한 공동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회색빛 피부를 가진 거대한 존재들과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존재들은 우리가 흔히 그레이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과 그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압적인 파충류 외계인, 즉 렙틸리언들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미군 특수부대와 외계인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필립 슈나이더 자신도 외계인이 발사한 정체불명의 에너지 무기의 가슴을 맞아 손가락 몇 개를 잃고 겨우 살아남았다고 주장했죠. 그는 생전에 자신이 겪은 일을 강연하며 여러 증거 사진과 파편들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를 철저히 부정했고 그는 결국 의문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조차 입막음을 위한 타살이라는 의혹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연결고리를 찾아봅시다. 고대 원주민들이 숭배했던 뱀 종족과 현대 음모론 속의 렙틸리언, 그리고 인류를 구원했다는 지하세계와 덜스의 비밀기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고대인들이 신으로 받들었던 존재들은 멸종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발밑 깊숙한 곳에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덜스 기지 인근에서는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기계음, 지표면이 흔들리는 미세한 진동, 그리고 가축들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은 채 해부된 상태로 발견되는 기괴한 사건들까지,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지하 기지에서 벌어지는 외계인의 생체 실험과 관련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가들은 미국의 주요 군사 기지들이 거대한 지하 터널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설계가 고대 원주민들이 말했던 지하 경로와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단순히 흙과 바위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아니라 거대한 개미굴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고도화된 문명의 거점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인류는 달을 정복하고 화성을 탐사하겠다며 하늘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인류가 파고 내려간 가장 깊은 구멍조차 지구 전체 반지름에 비하면 고작 피부를 살짝 긁은 수준에 불과하니까요. 그 깊은 어둠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아니 올려다보며 웃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루카, 거대한 깃털 달린 뱀의 땅. 이 대륙의 진짜 이름 속에 담긴 파충류의 그림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사실은 인간의 가죽을 쓴 렙틸리언이라는 다소 황당한 음모론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DNA 깊숙한 곳에 각인된 고대 지하 종족에 대한 공포와 경외심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호피족의 노인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네 번째 세상이 끝날 때 개미 종족은 다시 한번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이 인류를 구원해줄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를 저버린 대가로 지하 세계의 문 밖으로 쫓겨나게 될지는 알 수 없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그들의 거대한 실험실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존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 그들과 지상권권을 두고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할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가
그저 허무맹랑한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역사는 항상 미스터리에서 시작되어 진실로 끝맺음하곤 합니다. 아메리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아마루카의 진실, 그리고 그 땅 아래 숨쉬고 있는 지하 종족의 존재. 여러분이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할 때 혹시 방바닥 너머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나 긁히는 소리가 들린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 수 킬로미터 아래에서는 깃털 달린 뱀의 후예들이 거대한 눈동자를 번뜩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오늘의 긴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동시에 훨씬 더 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기에는 세상에 남겨진 고대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생생하죠. 다음번에는 또 어떤 기괴하고 놀라운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의 발밑을 한번 꾹 눌러보며 그 견고함을 확인해보세요. 과연 그 속은 꽉 차 있을까요? 아니면 비어 있을까요? 판단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